예, 안녕하세요. 한능검 57회 데뷔 부방장 지청천 마스터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처음 화면이 스님 5명의 스님이 시험에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56회차는 원효대사와 의상스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다섯 분의 스님을 이제 첫 화면으로 띄워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사진을 다 띄워놓도록 할게요. 원효 대사랑 나머지는 구별하기 쉬운데 진울 스님 그리고 의천 스님이 좀 어려워요. 진울 스님과 의천 스님이 어려우니까 여기 이 사진이 진울이고요. 이 사진이 의천이네요. 일단 강의를 하고 스님 설명드릴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시간은 좀 길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장이잖아요. 6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치더라도 집중을 많이 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후삼국과 고려인데요. 신라 하대에 호족들이 건국을 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전투 대구에서 일어났고요. 후백제와 고려가 싸웠는데 고려가 지게 됩니다. 왜냐면 후백제 견훤은 군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지게 되고요. 신순겸은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왕건을 살립니다. 고창전투는요. 고려의 승리, 안동에서 일어나요. 왕건이 승리를 거의 다 잡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에 견훤은 아들 신검에게 금산사의 유패를 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견훤은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이기면서 견훤이 자기가 건국한 후백제를 부시면서 그러면서 고려가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 삼국통일을 이렇게 해내요. 왜 삼국통일이냐면 후삼국통일인데 1, 2천 전투랑 고창 전투 사이에 또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 저의 조상의 아빠인데요. 그래서 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게 됩니다. 통신왕 통일신라의 견훤과 궁예가 후백제 후고교로를 세우죠. 그래서 궁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광평성, 그리고 견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경혜왕, 후당과 5월의 교류, 그 다음에 완산주에서 건국을 하였다. 완산주가 지금의 전주예요. 그 다음에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란 소리고요. 경순왕과 견훤 이렇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 이렇게 돼요. 흐름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이렇게 복잡하네요. 왕건의 역할들이에요. 뭐 사심관은요. 그 지방의 관리, 그 지방에 제일 힘이 센 사람 보고 사심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심관을 주면 그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사심관 탓인 거예요. 사심관 탓. 그러면서 사심관은요, 그 지방에 있지 않고 개경으로 올라가서 개경에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 기인제도, 상수리제도의 후신이죠. 후신은 뒤의 몸이란 뜻이고, 이 같은 말이란 소리예요. 상수리제도가 기인제도예요. 사성정택이라고 하는데, 사성정책은 이 호족들에게
자기 왕씨, 그러니까 왕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성씨를 주는 거예요. 후뇨 10조는 이 가훈이에요. 왕건이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후뇨 10조. 그 다음에 정계계백묘사는 신하와 왕들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치할 때 너는 이 선은 넘지 마라. 정략결혼과 사성정책 등으로 사심간 제도로 이제 호족들을 다스렸던 거고요. 역분전. 이거는 고려 건국공신의 그 역할과 그 공에 따라서 땅을 준 거예요. 흑창은 진대법의 후신이라고 했죠. 이거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고요. 뭐 그냥 이것도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기 때문에 거란을 적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란 이렇게 3차에 거친 거란의 침입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1차는 서희와 소순영의 단판, 강동 6조를 차지하죠.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그리고 성종 때 시무 28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건의를 해서 승낙이 돼요. 최치원 때는 안 받아줬는데 성종 때는 받아지죠. 그래서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근데 전부 다 파견되진 못해요. 안 파견된 곳이 더 많다고 해요. 연등의 팔관회가 이제 횟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이성육부, 국자감, 발해는 삼성육부, 그리고 성종 때 의창,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문경, 문종은 경정전시가, 이 성표시가 나성과 천리장성의 축조예요. 고구려 때 영대소문이 또 천리장성을 만들었었죠. 그 여진족 윤관이 이응이응이네요. 여진족의 윤관이 별무반. 왜냐면 여진족을 상대할 때 여진족은 기마병들인 거예요. 그래서 윤관은 기마병을 잡는 특수한 무술 부대를 만들어서 결국에 동북구성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숙종 때 별무반, 해동통보, 뭐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때 왕은 몰라도 이자겸, 금을4대 묘청 서경운동, 이자겸과 김부식이 금을 사대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묘청 서경운동이에요. 이게 그 장수왕 때 보면 남진 정책을 해서 그 수도가 멀어지니까 수도를 아래로 내렸잖아요. 평양으로. 근데 묘청은 위로 올려가려는 거예요. 위로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이게 수도가 너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위로 올리는 게 서경이에요. 서경은 평양이라고 할 거예요. 서경도. 근데 이러면서 또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문벌귀족에서 그게 일어나서 무신정변, 문벌귀족의 동요가 일어나서 무신정변으로 권력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 이동은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권력 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최충헌이 이렇게 뭐 이의방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가 최충헌이 득세를 하게 되죠. 득세를 하게 되고 그 최충헌의 노비 만적 그리고 공주명학소에서 차별을 받던 망이망소이랑 민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종이라는 걸 또 몰라도 돼요. 고종은 고통받았던 왕이라는 뜻이에요.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여기는 최후의 삼별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서의 귀주성, 귀주가 나온다고 무조건 강감찬이 답이 아닌 거예요. 박서의 귀주성, 강화도 천도를 했죠. 거기서 뭐 몽골 2차, 살리타, 김윤호,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인성 전투라고 하고요. 뭐 3차에서 6차인데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를 하면서 노비들하고 같이 싸웠어요. 노비들은 안 싸우려고 하는데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너희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자유의 몸으로 해주겠다 해서 노비 문서입니다. 그 아래 빨간 글씨는 삼별초의 이동 경로예요. 전쟁이 끝나고 삼별초는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이동 경로예요. 끝까지 항쟁을 했다 하죠. 배준손과 김통정입니다. 그래서 고려 지배계층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구간 중에 하나기도 하잖아요. 호족, 건국 세력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제하고 심화유교를 합쳐버립니다. 과거제는 언제 일어났냐?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네요. 이게 그 광종을 설명드리면 광종은 이제 허수아비의 왕이었어요. 허수아비 왕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관리들이 시켜주는 것만 이제 도장 다 찍고 그리하시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면서 노비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호족이 노비를 불법적으로 삼는 일이 많았기에 노비를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더니 이제 그 돈, 노비는 세금을 안 냈는데 양민이 되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 내는 걸로 쌍기가 건의했던 그 과거제를 통과시킵니다. 그래 반발이 엄청 났을 텐데 그 반발로 못하는가 싶었더니 그 군사력을 노비안건법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그 군사력으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과거제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백강공복제를 왜 실시하게 됐냐면 피해 숙청이라 해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 숙청기라 불렀고요. 백강공복제를 실시했습니다. 연호우 여기 나오네요. 광덕준풍. 그래서 이렇게 과거유죄와 심화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지겨워지는 아니고 좀 나 공부 안 해 했던 사람들은 지방으로 낙향하고요. 향리가 됐네요. 그리고 문벌귀족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 오품 이상 관리들은 음서제 그리고 공음전으로 관직과 땅을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통과 없이 그냥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면 그냥 비리죠, 비리. 뭐 여기 문벌귀족부터 보면요. 문벌귀족은 문신이에요, 문신. 문신인데 이소흥이라는 사람이 그 늙은 사람하고 이제 소풍 가서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왕하고 신하들 다 있는 데서요. 근데 이소흥은 젊어요. 그리고 무신은 늙었어요. 둘이 씨름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소흥이 이기겠죠. 젊으니까. 이 수바키가 씨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명이서 했는데 이소흥이 이겨버려요. 근데 네가 씨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 나조차 못 이기는데 하면서 싸대기를 때립니다. 싸대기를 때리니까 문신들은 무신을 조롱한 거예요. 무신은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김부식의 아들
정중부가 수염을 불태워버립니다. 김둔종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김부식의 아들 김둔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웠어요. 그 시대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신 정변을 그래서 일으키게 됐어요. 일으켰는데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고 몽골 항쟁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무신도 몰락을 하게 되고 원나라의 시대가 되었으니 신원파, 건문세족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대농장이라는 형태로 땅을 빼앗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게 돼요. 근데 향리는 지방에 낙향하면서 성리학을 배워서 안양이 들여온 성리학을 배워서 신진사대부가 되어 과전법으로 결국에 건문세족을 이겨요. 과전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간섭기인데요. 원간섭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공민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칸만 외우셔도 확률적으로는 걱정이 없네요. 왕실 언어 격하를 정상화하였고요. 그러면은 원간섭기 때 왕실 언어 격하가 있었고 몽골풍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고요. 전민 변정도감을 신돈하에 하게 하였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어요. 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정동행성 이문소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폐지를 시킵니다. 일본을 공격하면서 조선인하고 고려인하고 먼나라인하고 같이 일본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 신풍이에요. 이게 카미카제라고 일본에서 그러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다시 공격하러 갔던 고려 군대와 원나라 군대가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카미카제로 해서 2차 대전에서 그 자살 폭격계로 쓰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방도 폐지를 했고요. 무신정변에서 그 정방이라는 정치하는 방이 있었죠. 그걸 폐지하였던 게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 칸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고요. 고려 말 왜구 홍건적, 왜구와 홍건적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박이의 스시마섬, 최영은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에서 후퇴하던 왜군을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처치하였다. 이 황산대첩은 56회에서 나왔었죠. 이성계가 인물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홍건적은요. 이순겸과 이방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돼요. 개경함락, 안동피라는 고민왕. 어느덧 승려전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게 고려 멸망인데요. 원명 교체기가 일어나요. 원나라에게 잡히고 있었는데 원명 교체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명나라가 권력을 잡았고요. 쌍성총관부를 반환을 요청해요. 명나라가 이 땅 달라고. 그랬더니 최영과 우왕이 요동정벌을 주장했네요. 그러고 정도전과 이성계가 위화도 해건을 하고요.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전법은요. 공양왕 때 실시했던 건데요. 공양왕 때 실시를 하면서 자기 현직관리와 전직관리에게 땅을 주는, 땅의 형태로, 가전의 형태로 주는 그러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폐단이 많아서 세조 때 또 바뀌는데요. 이거 과전법이랑 그런 거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조선 끝나면 보시죠.
조선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위화도 회군을 해야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해야 과전법이 그 회군을 해서 수도에 가야 과전법을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군을 한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이에요. 이 순서가 나오기도 해요. 고려만 있는 사회상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스님이네요. 스님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스님 신라 고려. 신라 시대의 스님은 의상, 원효, 해초인데요. 원효대사의 해골물, 의상인데 이 의상과 원효는 둘이 절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경 이야기 해드리는 거는 전부 다 그냥 이해 겸이니까 듣고 이랬구나 하시면 돼요. 흘리시셔도 되는데 이랬구나 하고 이해 기반이 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의상은 화엄종,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같이 의상과 당나라로 떠나기로 했는데 원효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상만 가는데요. 의상은 이때 화엄종 그리고 관음사상을 배워오고요. 영주 부석사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효는요. 여기 아래 아미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해초는요. 왕후 천축국전인데요. 그 천축이 인도예요. 인도에 다녀왔다는 거죠. 뭐 고려는요. 의천이 왕자예요. 그 교종이라는 게 그 선종과 반대였잖아요.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교종은요. 교광겸수. 이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자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교종이지만 선종, 교종과 선종을 보자 이거예요. 교종을 보되 선종을 겸으로 수행하자. 그리고 의천은요. 교리예요. 교종은 교리라는 뜻인데 그 속장경을 보고 와서 그 교장을 보고 와서 속장경이라는 초조대장경의 후속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의천의 의천의 천태종을 창시하였고요. 대각국사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울은요. 선종, 참선, 정해쌍수, 도노점수에서 두 개 다 배우자 라고 했던 거고요.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불교가 점점 타락해서 수선사에서 이제 불교가 깨끗해지자 하는 결사운동을 한 거예요. 보조국사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진울이고요. 이 사람이 진울이고 진울이 이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죠.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진울이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지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의천 보면 얘가 의천이잖아요.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진울은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보조국사, 지팡이를 보조로 움직인다 해서 보조국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용이고요. 이렇게 뭐 진짜 늙어가지고 지팡이 없이 못 걸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헷갈리시는 대각국사, 보조국사 해결해드렸고 진울 사진 보고 해결하실 수 있고 사진 안 나오시면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려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요. 이제 고려 역대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역대 사료 고려인데요. 후삼국과 고려를 한번 보시죠. 왕건과 견훤의 전투인데요. 이 공산이라고 하네요. 공산은 대구에서 일어났죠. 공산 전투는 대구, 신순겸은 죽고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이 김락과 신순겸, 나의 태조 뭐 1, 2천 전투겠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고창 전투가 일어나겠죠. 죄송합니다. 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인데요. 얼마 전 평원이래. 철원도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으며 최다 빈출 키워드로 광평성이 많이 나와요. 뭐 거란의 습격 이렇게 해서 양규, 광군, 소손영의 서희, 감관창의 귀주대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광군, 서희 외교단판, 강감찬, 전액 양규, 강감찬 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56회 때 나온 건데요. 13개의 창고가 세금을 보관하던 창고가 개경,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모이는 걸 보아 이 나라는 개경이고 개경의 이 나라는 고려고 고려의 시대상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정답은 뭐 병란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문화사 때 잡아드릴게요. 문화사는 근데 제가 유튜브 링크로 걸어드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에서 제가 듣고 익혔던 그런 강사분이 계신데 그 유튜브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했었죠. 의창. 이게 56회 정답으로 나왔었네요. 흑창을 두어 진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의창으로 고치니 의창을 설치하려 하라. 이건 고려 성종의 업적이라고 했죠. 뭐 은진미륵 이것도 그겁니다. 고려 후기 병란정. 예, 병란정만 봐도 바로 고려 후기죠. 그리고 도병마사는 나중에 도평의사사가 되어 권문세족이 장악을 하죠. 맞나요? 권문세족 맞아요? 일단 장악을 하게 됩니다. 망건당 이재현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명학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 배종손, 김통정, 강화도, 진도, 제주도, 참별초네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해서 서경천도운동을 하였다를 아시면 되고요. 훈요 10조는 왕건이죠. 그 다음에 최승로 시무 28조는 광종이죠. 아니 성종이죠. 그 사이에 광종이 있겠죠. 그리고 화면의 그림은 변발과 호복, 천삼대렵도. 천삼대렵도는요, 공민왕이 그렸다고 추정해지고요. 변발과 호복은 원간섭기라는 걸 알아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56회차. 그 황산대첩에 이성계잖아요. 이성계의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자겸이 금을 사대했던 문제예요. 금을 사대를 수락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관학과 사학의 충돌인데요. 이거는 뭐 강의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학의 정비, 사학의 융성 해서 문헌공도 사학 시비도 그랬더니 3강 관학진흥책에 국자감의 서적포를 설치하였다랑 전문 칠제를 두어 교육하였다. 그 다음에 양형고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었다. 서적포는 책을 준 거예요. 이렇게 관악지능책이 있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강이랑 5강을 끝내는데요. 그 다음에 6강이잖아요. 6강에 예고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여기 4강 4번째 파일이네요. 4번째 파일. 네, 조선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노영 숲경영 정순현철 고승그룡 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화랑 여기 임진왜란 비변사 그리고 광해군 얘기 광해군 다음에부터 이렇게 광해군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이렇게 이어진 광해군의 붕당정치 광해군 시기 때도 이어지고 쭉 이어지는 붕당정치예요. 그 다음에 영종조 시기를 지나서 순조, 헌철, 헌종, 철종의 세도정치를 지나네요. 세도정치를 지나면서 수치제도, 토지 이렇게 과전법 아까 그 정리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여기 또 과전법이 나오네요. 정리해드린 거랑 그리고 여기 공납역도 정리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법전과 진대법입니다. 그리고 실학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 아래 궁궐 가끔 한 문제씩 나와서 다른 거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지만 궁궐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 때 또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